그날 아침 딸 차를 타고 병원에 왔습니다. 평소 다니던 내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멈춘 곳은 낯선 건물이었고 간판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정신과 병원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잠깐만 계시면 돼요. 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딸은 문을 닫았고 차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더군요. 저는 가방 하나 들고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버려졌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제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치매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습니다. 밤에 잠을 설친 날은 많았지만 그게 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이름을 묻는데 제 이름을 또렷이 말하는 제 입이 떨렸습니다.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었고 몸이 아프고 돈이 없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만으로도 사람은 이렇게 취급받는구나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저는 딸 하나 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나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공장에 나가고 식당에 서서 일하고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딸 학비 낼 때, 결혼할 때, 집 마련할 때는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냈습니다. 제 옷은 늘 헌옷이었고 제 병원은 늘 다음 달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땐 힘든 줄 몰랐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그게 인생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딸이 결혼하고 손주가 생긴 뒤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줄었고 찾아오는 날도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말씀이 좀 반복돼. 잠도 못 주무신다면서요. 그 말이 쌓이더니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엄마,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여기까지 이어질 줄은요. 대기실에 앉아 있으니 눈물보다 화가 먼저 났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사람이 늙었다는 이유로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부모 인생의 끝이 이런 거였나? 그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습니다. 딸 얼굴이 떠오르자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서운함보다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시간을 보내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딸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봉투를 여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고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 제가 써둔 글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쓰라고 모아둔다. 엄마는 내 짐이 되지 않겠다. 그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따님이 입원비는 전부 미리 정리하고 가셨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따님이 그러셨어요. 혼자 계시다 쓰러질까봐 무섭다고요. 자기가 감당을 못하겠다고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딸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두려워서 도망친 거였다는 걸요. 그래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이해는 됐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차에서 내려올 때 딸이 한 번만 더 저를 봤더라면, 엄마 미안해요라는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가슴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부모는 끝까지 참습니다. 자식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부모도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너무 늦기 전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를 내리게 하고 차 문을 닫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여기서 잠깐만 계시면 돼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가짜처럼 들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요. 그 눈빛이 너무 또렷해서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안 봤습니다. 보는 순간 제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이 착각하더라고요. 제가 엄마를 싫어해서 귀찮아서 버렸다고요. 아니요. 저는 엄마가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엄마가 무너지는 순간을 보는 게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밤새 잠을 못 자고 한숨을 쉬고 가끔은 멍하게 창밖을 보는 그 얼굴이요. 저는 그걸 보면 이제 시작이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늙음이 시작되면 우리 집이 어떻게 변할지, 그 끝이 어디일지 저는 너무 겁이 났습니다. 엄마가 쓰러질까봐 걱정된다고 말하면서도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건 현실이었습니다. 입원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간병을 붙이면 한 달에 얼마인지, 제가 회사 그만두면 우리는 뭘로 사는지. 남편은 말했습니다. 당신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우리 애들 학원비도 감당 안 되는데 어머니까지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 순간 저는 제가 너무 비열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사람이 아니라 비용으로 계산한 날이었으니까요.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전화로 그러셨어요. 나는 괜찮다. 너희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잠이 좀 안 온다. 그 말이요. 엄마가 원래 저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요. 엄마가 괜찮다라고 말할수록 정말 괜찮은 게 아니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정말 무너지면 나는 감당 못한다. 그게 저를 움직였습니다. 제가 한 선택은요. 엄마를 버린 게 아니라 엄마를 제 손에서 시스템으로 넘긴 선택이었습니다. 비겁한 선택이죠. 엄마를 제가 품어야 하는데 저는 엄마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버렸습니다. 병원에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 있어서요. 잠도 못 주무시고 불안이 심하세요. 전부 사실은 맞는데 말하는 순간마다 제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엄마를 환자로 만드는 말들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왜 제가 입원비를 미리 결제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엄마가요, 돈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하얘지세요. 돈 아깝다. 내가 뭐하러 그런 데를 가냐. 그 돈으로 너희나 써라. 엄마는 그 말로 자기 존재를 계속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먼저 냈습니다. 엄마가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요. 정말 잔인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더 잔인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계시다 쓰러져도 제가 늦게 발견하면 평생 제가 못 살 것 같았거든요. 저는 엄마를 살리고 싶은 마음보다 제가 죄인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 주차장을 벗어나는데 손이 핸들을 놓칠 정도로 떨렸습니다. 신호등에 걸려 멈춘 순간 거울로 뒤를 봤어요. 엄마가 서 있더라고요. 작게요. 정말 작게요. 그때 저는 차 안에서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집에 가서 애들 얼굴을 보는데 제가 엄마를 사람 취급 안 한 것 같아 갑자기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잘 됐어?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엄마 이름을 검색창에 치다가 지웠다가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전화하면 엄마가 올까봐 무서웠고 전화 안 하면 제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고요. 저는 엄마에게 끝내 이 말을 못했습니다. 엄마, 저도 무서웠어요. 엄마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노후를 감당할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 깊은 말도요. 엄마가 제 인생을 다 바치셨다는 걸 알아서 제가 더 숨이 막혔어요. 엄마의 희생이 너무 커서 제가 평생 갚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병원에 맡기고 돈을 내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요. 그런데요.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가방에서 제 이름이 적힌 봉투가 나왔고 엄마가 원래부터 저를 위해 돈을 모아두셨다는 걸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저를 짐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는 엄마를 짐처럼 정리해버린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미워해도 엄마가 오지 마라 해도 저는 병원에 가서 말할 겁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를 비용으로 계산했던 제 입으로 처음으로 엄마를 사람으로 부르려고요. 정신병원에 버려진 어머니 딸차가 떠나자 가방에서 나온 것. 사람들은 제 가방에서 통장이 나왔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부터 하더군요. 하지만요. 그 가방에 들어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방은 평소에 들고 다니던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저를 데리러 오기 전날 밤 제가 꺼내놓은 가방이었지요. 집 한쪽 장롱 깊숙한 데서 오래 묵혀둔 가방이었습니다. 그 가방을 꺼내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가방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제가 병원 갈 때 들던 가방이었습니다. 남편 수술하러 갈 때도 검사 결과 들으러 갈 때도 늘 그 가방을 들었지요. 그래서 그 가방을 들면 저는 늘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돌아올 수도 있고 못 돌아올 수도 있다. 가방 안에 통장을 넣은 건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그 가방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한 마지막 예의 같은 것이었지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봉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겉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정신이 또렷할 때 병원에 가기 전 말을 못하게 되면 그런 날짜들이었습니다. 봉투 아래에는 접힌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적은 병원 이름들이었습니다. 정신과 요양병원, 노인병원, 그 옆에는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 두면 위험한 곳, 딸이 감당 못할 곳. 사실 저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저를 버릴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딸이 저를 감당하지 못할 날이 올 거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젊었을 때 식당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단골 손님 중에 노인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그분들이 하나둘 안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갔다는 말, 혼자 쓰러졌다는 말, 연락이 끊겼다는 말.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런 준비를 하면서도 딸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딸이 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이제 나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딸에게 안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이 생각하기를 병원에서 그 가방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엔 통장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여러 개였다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말합니다. 그 가방은 딸을 위한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한 가방이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부터는 위험한지 스스로 정리해둔 가방이었지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딸을 시험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딸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험한 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정해둔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딸이 나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때는 내가 물러난다. 그 기준을 저는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병원을 고른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고 딸이 오기 부담스럽지 않고 혼자 두지 않는 곳. 제가 미리 알아보고 적어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딸이 저를 정신병원에 버린 게 아니라 저는 그 선택이 나올 걸 알고 그 가방을 들고 차에 오른 겁니다. 딸은 생각합니다. 그날까지도 저는 제가 엄마를 데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엄마는 이미 홀로 생각해 오고 있었던 거였다는 걸요. 엄마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의 끝을 자기가 고를 수는 없어도 어떻게 남을지는 고를 수 있다고. 그 가방은 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고 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방 속에 들어있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딸은 알게 됩니다. 자기가 결정한 줄 알았던 일이 이미 시작돼 있었다는 걸요.